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줄기로 둘러싸여 겨울이면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이는 어느 고요한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운 처녀 설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의 이름처럼 그녀의 마음이 눈꽃처럼 희고 깨끗하다고 입을 모아 칭송하곤 했으며 그녀의 단아한 매무새를 보며 누구나 한 번쯤은 며느리 삼고 싶어하는 탐나는 처녀 말했습니다. 설아는 그 마을에서 이름난 양반인 최진사댁의 딸이었지만 정식 부인의 소생이 아닌 서녀라는 이유로 집안에서 온갖 과진일을 도맡아 하며 힘겹게 지내고 있었지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울릴 때면 설아는 부엌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 가족들의 건강을 먼저 걱정하는 깊은 속내를 지닌 아이였습니다. 최진사댁은 비록 지방의 작은 양반가였으나 가풍이 엄격하고 예우를 중시하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하는 권세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아의 새어머니는 자신의 친딸인 명희만을 끔찍이 아끼고 보살폈으며 설아에게는 언제나 차가운 문충과 모진 구박을 일삼으며 로비보다 더한 대우를 하기 일쑤였습니다. 명희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딱 놓으며 지냈지만 설아는 해진 무명옷을 입고 찬물에 손을 적시며 빨래를 하고 마당에 눈을 치워야만 했습니다. 그런 차별 속에서도 설아는 한 번도 찌푸린 얼굴을 하지 않고 어른들을 공경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성품에 더욱 깊이 감동하곤 했습니다. 최진사는 그런 설아의 처지를 딱하게 여겼지만 기세등등한 부인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딸을 챙겨주지 못하는 마음, 약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밤늦게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도 문 밖에서 들리는 설아의 기침 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미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으나 부인의 성깔이 워낙 매서워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최진사는 아무도 몰래 장터에 나가 가장 질 좋은 명주천과 보송보송한 모가솜을 정성껏 구해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음직한 바느질 할멈에게 맡겨 설아의 몸에 꼭 맞는 고운 솜옷 한 벌을 집게 했고 달빛이 자욱한 밤에 설아를 조용히 불러 그 옷을 건넸습니다. 설아야, 이 옷을 받거라. 내 어미의 눈을 피해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만 이것이 내 마지막 정성이다. 아버지가 건넨 옷은 은은한 분홍빛이 감도는 비단으로 감싸진 따뜻한 솜옷이었습니다. 옷깃에는 섬세한 매와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고 손으로 만져보니 구름처럼 부드럽고 가벼우면서도 온기가 가득 느껴지는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기뻐서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수없이 머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 옷이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물건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 그 자체라고 생각하며 소중히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그 귀한 옷을 함부로 입고 다닐 수 없었으니 만약 새어머니나 명희가 이 옷을 본다면 당장 빼앗아가거나 불태워 버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방 한 구석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괴짝 밑바닥에 옷을 꽁꽁 숨겨두고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추운 날이나 마음이 외로운 날에만 몰래 꺼내어보곤 했습니다. 그 옷을 만질 때마다 설아는 차가운 현실을 버텨낼 힘을 얻었고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설아의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성실하고 착한 아이라고만 생각하며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주위는 더욱 매서워졌고 설아의 일과는 새벽 일찍 우물물에서 물을 긋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르야는 듯한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설아는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조심조심 눈길을 걸으며 집안 식구들이 사용할 물을 날랐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무뎌질 때마다 그녀는 괴짝 속에 숨긴 마음속으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언젠가 이 추위가 가시고 꽃이 피는 봄이 오면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그 옷을 입고 양지 바른 곳에 앉아보는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설화의 집 뒷마당에는 커다란 장독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는데 설화는 매일 아침 그 독들에 쌓인 눈을 정성스럽게 털어내고 닦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는 행여나 설화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까 감시하며 네, 신세의 이만한 집에서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 라며 독서를 퍼붓기 일쑤였습니다. 설화는 그 모진 말들을 묵묵히 받아내며 장 닦았고 그럴 때마다 장독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그런 설화를 보며 저 아이는 분명 하늘이 내린 효녀다. 라고 혀를 내두르며 그녀의 앞날에 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한편 최진사댁의 정녀인 명희는 설화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매일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면 화려한 옷을 고르는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희는 설화를 마치 하인대하듯 부리며 야 설화야, 내 방 화로에 숯이 다 꺼졌으니 얼른 채워 넣어라. 라고 명령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설화는 군말 없이 숯바구니를 들고 시중을 들었지만 명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투정만 부릴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이런 명희의 태도에 혀를 찼으나 주인의 딸이라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설화를 가엾게 여기며 남몰래 도와주려 애썼습니다. 겨울해는 짧아 어느새 산 너머로 해가 뉘엿 저물어가면 마을 곳곳에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설화는 부엌에서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식구들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찌르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밥물이 끓어오르는 소리와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질 때면 설화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고 식구들이 맛있게 먹어줄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식구들이 다 먹고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 먹어야 하는 신세였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른 성품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설화는 장터에 나가 찬거리를 사오라는 새어머니의 심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눈발이 날리고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어닥쳤습니다. 설화는 얇은 무명옷을 역겹 껴입고 목도리를 단단히 둘렀으나 매서운 산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 몸이 사정없이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문득 개짝 속의 소못이 생각났으나 혹여나 길에서 누군가 볼까 못하고 낡은 바구니를 든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눈보라가 앞을 가려 한 치 앞도 보기 힘들었지만 설화는 가족들의 찬거리를 사야 한다는 일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을 걷던 중 설화는 길가 공목 아래 잠시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그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설화는 혼잣말로 괜찮아, 곧 장터에 도착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응원해 발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발자국은 눈 위에 길게 남겨졌지만 금세 새로 내리는 눈에 덮여 사라져버렸고 산골의 정적만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설화는 서둘러 배추와 무 그리고 약간의 고기를 사서 바구니에 담았는데 시장 상인들은 어린 처녀가 이 추위에 고생한다며 덤으로 귤 몇 개를 얹어주기도 했습니다. 설화는 상인들의 따뜻한 인심에 마음이 훈훈해져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짐이 무거워 더욱 힘들었지만 설화는 오늘 저녁 따뜻한 국 먹을 식구들을 생각하니 힘이 절로 났습니다. 그녀는 힘겨운 와중에도 길가에 핀 마른 풀꽃들을 보며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끼는 여유를 잃지 않는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설화는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쉬지도 못하고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설화가 늦게 왔다며 어디서 농땡이를 피우다 이제 오느냐 라며 날카로운 소리로 닥달을 했고
설화는 그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희는 옆에서 고기 냄새를 맡으며 이번 고기는 질기지 않게 잘 삶아라 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설화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화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묵묵히 고기를 삶고 나물을 무치며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갔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방으로 돌아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온몸이 쑤시고 아파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글짝을 열어 아버지가 주신 분홍 잠옷을 꺼내 가슴을 가만히 대어보았습니다. 비단의 차가운 감촉이 잠시 느껴지더니 이내 보송보송한 솜의 온기가 그녀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옷이 저를 지켜주네요 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그 옷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고 꿈속에서 그녀는 아름다운 꽃밭을 거니는 자유로운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정승댁에서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 조만간 이 근처를 지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집안 분위기가 한층 들뜨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이 기회에 명희를 정승댁 며느리로 보내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야망에 가득 차 명희에게 가장 귀한 비단 옷을 입히고 화장에 공을 들였습니다. 설화는 그 소동 속에서 한발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명희는 거울을 보며 내가 정승댁 마님만 되면 이 구질구질한 산골을 떠나 한양에서 쇠도를 부리며 살 테다 라며 김치꽃부터 마시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오랫동안 도맡아온 충직한 김서방은 그런 설화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지나가는 길에 슬쩍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설화 아가씨, 세상 일은 모르는 법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고운 마음을 잘 간직하세요 라고 말하며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설화는 김서방의 따뜻한 위로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은 그저 지금처럼 가족들과 평온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이나 재물보다 사람 사이의 정과 신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이미 깊이 깨닫고 있었던 현숙한 처녀였습니다. 최진사 또한 집안에 도는 소문을 듣고 내심 설화가 그런 좋은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지만 대놓고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설화가 부엌에서 일하는 뒷모습을 보며 저 아이의 공덕이 언젠가는 빛이 발할 날이 올 텐데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담배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권력을 쥔 부인의 기세에 밀려 그저 헛기침만 하며 사랑방을 지킬 뿐이었고 설화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듯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산골 마을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설화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어 주변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낙들은 빨래터에 모여 정승댁의 혼담에 대해 수다를 떨며 최진사를 명희 아가씨가 유력하다지 라고 말을 나누면서도 하지만 설화 아가씨가 가면 정말 잘할 텐데 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설화는 빨래를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그 소리를 들었으나 못 들은 척하며 차가운 개울물에 방망이질만 정성껏 했습니다. 물방울이 튀어 그렇지만 그녀는 오직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에만 집중하며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어느새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설화는 그것이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훈장이라 생각하며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어느덧 정승댁에서 사람이 내려온다는 날이 다가오자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처럼 술렁였고 집집마다 대청소를 하며 손님 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설화의 집도 예외는 아니어서 새어머니는 종들을 다 그쳐 집안을 구석구석 닦게 했고 설화는 지붕 위에 고드름을 따고 마당에 잡동사니를 정리했습니다. 명희는 혹여나 피부가 상할까봐 방 밖으로 나오지 진귀한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며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런 명희를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그 간절한 마음이 가엽게 느껴져 더욱 정성껏 집안을 돌보며 명희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겨울
밤하늘은 유난히도 맑아 수많은 별이 쏟아질 듯 빛났고 설아는 잠시 마당에 서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녀는 저 별들 중 하나가 돌아가신 자신의 친어머니라고 믿으며 어머니, 저를 지켜보고 계시지요? 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신분은 낮았으나 설아에게 언제나 사람의 진심은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설아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기며 비록 지금은 고달프더라도 언젠가 자신의 진심이 누군가에게 닿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는 설아가 몰래 키우던 작은 화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 가을 산에서 길러온 이름 모르 야생화였습니다. 설아는 추운 겨울에도 이 꽃이 죽지 않도록 매일 따뜻한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며 정성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풀떼기였지만 설아에게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으며 싹을 틔울 날을 기다리는 것이 그녀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생명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자애로운 마음을 가졌기에 그녀가 머무는 공간에는 항상 온화한 기운이 감돌고는 했습니다. 설아는 내일이면 정승댁 마님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설렜으나 그것이 자신의 혼사와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높은 분이 마을에 오시니 집안이 평안하고 아무 탈 없이 행사가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설아는 다시 한번 괴짝 속의 속옷을 매만지며 그 부드러운 감촉의 의지에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의 집들은 하나둘 불이 꺼지고 오직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눈 덮인 산골의 정막을 깨우며 내일의 운명적인 만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삼타가에 다음날 새벽 설아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정원수를 떠놓은 뒤 식구들의 아침상을 정성껏 차려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단정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하얀 눈 속에 핀 고고한 매화송이처럼 아름답고 눈부셨습니다. 최진사는 아침 식사를 하다가 설아의 얼굴을 가만히 살피고는 오늘 하루 있어도 침착함을 잃지 마라 라고 나직하게 당부했습니다. 설아는 아버지 뜻을 알겠다는 듯 고개를 숙였고 그렇게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산골 마을의 결정적인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승댁 마님이 조만간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가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어느 집 교수가 정승댁의 며느리로 간택될지에 대해 저마다의 추측을 내놓으며 한껏 들뜬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최진서댁 큰딸 명희가 가장 유력하다는 말이 돌자 마을 안악들은 명희 아가씨는 복도 많지. 그런 가문으로 시집을 가다니 평생 호강은 다 하겠네. 라며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떠들어댔으나 속으로는 은근히 시샘하는 눈치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뜨겁게 달아올랐고 집안의 모든 대화는 오직 정승댁의 방문과 혼남에 관한 이야기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실세인 새어머니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듯 하루 종일 집안 구석구석을 돌며 하인들을 닦아라고 명희의 옷차림을 점검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설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명희에게만 온갖 좋은 음식을 먹이고 귀한 화장품을 내주며 명희야, 이번 기회에 꼭 마님의 눈에 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가문이 살고 너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단다. 라고 신신당부하며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어머니의 과한 욕심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치켜들고는 벌써 정승댁 마님이 된 것처럼 도도하게 행동하며 집안의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설아는 그런 모녀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설아가 정승댁 마님의 눈에 띄어 혹시라도 명희의 앞길을 방해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설화를 더욱 매몰차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설화에게 너는 마님이 오시는 날 절대로 사랑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너 같은 서출이 눈에 띄어 집안 망신을 시키면 그날로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라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경고하며 설화의 가슴 박았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숙인 채 내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나직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서럽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집안의 화목보다 권세만을 쫓는 어머니의 마음이 안타까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피고 화려한 비단 옷을 입어보며 정순백 며느리로서의 품위를 연습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설아가 옆을 지나갈 때마다 야 설아야, 이 옷이 나한테 잘 어울리느냐 아니면 저 파란색이 더 낫겠느냐 라고 물으며 대답도 듣기 전에 어차피 너 같은 애가 뭘 알겠니 라고 무시할 일쑤였습니다. 설아는 명희의 무례한 태도에도 화를 내지 않고 언니는 워낙 고우시니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실 거예요. 라고 침착하게 대답하며 명희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명희는 그런 설아의 겸손함을 오히려 비웃으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했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명희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아서 설아가 물을 기르러 나가면 일부러 다가와 설아 아가씨, 이번에 언니가 정순댁으로 시집가면 아가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얄궂게 묻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설아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언니가 좋은 곳으로 가신다면 동생으로서 기쁜 일이지요. 라고 대답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설아의 고운 성품을 아까워하며 차라리 설아 아가씨가 정순댁 며느리가 된다면 마을의 복일 텐데 라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으나 그 소리는 새어머니의 귀에 들어갈까 두려워 금방 잦아들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평화로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오직 출세와 혼담을 둘러싼 탐욕스러운 소문들만이 무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사댁의 충직한 머슴인 김서방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며 설아의 처지를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아가 찬 바람 속에서 잔자를 펴거나 무거운 짐을 나를 때마다 슬쩍 다가와 짐을 대신 들어주며 그녀의 고단함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김설아가 김태 목소리로 아가씨, 지금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각별히 몸을 사리셔야 합니다. 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습니다. 설아는 김서방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지만 그 눈빛에 담긴 진심을 읽고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서방은 계속해서 사마님께서 아가씨를 시샘하는 마음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마님이 오시는 날엔 부디 조용한 곳에 몸을 숨기시고 큰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도 조심하십시오. 라고 강조하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는 세상 일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곳에서 뒤바뀌는 법이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고운 마음을 지키시면 반드시 복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설아를 격려했습니다. 설아는 김서방의 따뜻한 조언에 큰 위안을 얻었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서방님, 저도 소란을 피울 생각은 없으니 그저 제 할 일을 다하며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승댁 마님이 도착하기 며칠 전부터 마을에는 갑작스러운 한파와 함께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여 길은 더욱 험해지고 사람들의 발길은 뜸해졌습니다. 새어머니는 행여나 날씨 때문에 마님의 행차가 취소될까봐 걱정이 되어 무당을 불러 구슬할까 고민할 정도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명희는 날씨가 추워지니 자신의 고운 피부가 틀까봐 방 안에 화로를 들여놓고 꼼짝도 하지 않았으며 설화에게 온갖 잔심부름을 시키며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설화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면서도 김서방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참어린 자를 새기고
또 새기며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새어머니는 설아의 방을 갑자기 되지더니 아버지가 몰래 지어주신 비단 속옷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설아가 아끼는 몇 안 되는 무명 옷들을 전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정승댁 마님이 오시는데 이런 지저분한 옷들을 걸어두면 집안격이 떨어진다. 라는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설아의 짐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설아는 눈밭에 떨어진 옷가지들을 축 담으며 눈물을 꾹 참았고 그나마 가장 소중한 속옷을 괴짝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어머니의 괴롭힘은 갈수록 도를 넘어섰지만 설아는 대항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하며 자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집안 하인들 사이에서도 설아에 대한 동정론이 일었지만 새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도 대놓고 설아를 돕지는 못했습니다. 부엌대기 할멈은 설아가 저녁을 굶게 될 때면 남몰래 고구마 한 개를 건네주며 아가씨 기운 내세요. 하늘이 무심치 않으실 겁니다. 라고 귓속말을 해주며 설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설아는 그 작은 배려 하나에도 큰 감동을 하였고 세상에는 차가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이들이 더 많다는 사실에 다시금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시련이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믿으며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최진사는 부인의 기세에 눌려 집안 사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만 가끔 설아의 창가를 지나칠 때면 발소리를 죽이며 딸이 잘 있는지 살피곤 했습니다. 그는 설아에게 더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며 소매 속에서 작은 놀이개 하나를 꺼내 창틀에 몰래 놓아두고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아침에 일어나 그 놀이개를 발견하고는 아버지의 미안한 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자신 때문에 마음고생하실 아버지를 걱정하며 그 놀이개를 소중히 간직하고 더욱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하려 애썼습니다. 명희는 정승댁 마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바느질 연습을 하겠다며 설화를 불러 앉혀놓고 실을 꿰게 하거나 천을 잡게 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금세 실증을 내며 바늘을 내던졌고 이따위 일이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나는 귀한 마님이 될 텐데 라며 투덜대며 설화의 솜씨를 질투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설화는 명희가 던진 바늘을 묵묵 주워 담으며 언니, 바느질은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라고들 합니다.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시면 멋진 자수가 나올 거예요. 라고 조언했지만 명희는 코방귀를 끼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설아는 혼자 남은 방에서 명희가 망쳐놓은 천을 정성스럽게 수술하며 자신의 마음 또한 차분하게 정리해 나갔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정승댁 마님의 행차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절정에 달했고 집집마다 대문에 새 멍석을 갈고 길목에 눈을 치우느라 분주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설화는 마을 길목을 청소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길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감싸주었습니다. 이를 본 새어머니는 따위나 돌보고 있느냐 라며 설화를 꾸짖었지만 설화는 그저 강아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준 뒤 다시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설화의 이런 사소하지만 따뜻한 행동들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하나둘 저장되어 언젠가 그녀의 운명을 바꿀 밑거름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다시 한번 설화에게 다가와 아가씨, 내일이면 드디어 마님이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거든 주저하지 말고 저를 부르십시오 라고 신신당부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설화는 김서방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신은 정말 괜찮으니 김서방님께서도 몸 조심하시라고 화답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골 겨울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의 대화는 훈훈한 온기를 만들어냈고 이는 설화가 앞으로 겪게 될 큰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설화는 내일이 가져올 변화를 직감하며 평소보다
일찍 글짝 속의 비단 수못을 꺼내 깨끗하게 손질하며 마음을 경건하게 가다듬었습니다. 명희는 내일 입을 옷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내일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이 지긋지긋한 산골을 떠나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겠지. 라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설아에게 너는 내일 절대 마당에 나오지 마라. 행여나 네 초라한 모습이 마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엄포를 놓았습니다. 알겠다고 답하며 속으로는 부디 내일 아무런 사고 없이 명희 언니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승댁으로 가는 것보다 집안의 평화와 가족들의 안녕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바보처럼 착한 성정의 소유자였습니다. 드디어 정승댁 마님의 행차가 시작되었다는 전령의 소식이 마을 입구에 전해지자 온 마을은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차 점점 많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명희의 옷매무새를 마지막으로 고쳐주며 입술을 바짝바짝 말렸고 최진서도 의관을 정지하고 대문 앞에 서서 귀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설화는 새어머니의 명령대로 부엌 구석진 곳에 앉아 불을 지피며 마님이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를 불안함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괴짝 속의 분홍 속옷을 떠올리며 그것이 주는 따뜻한 기억의 의지에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는 가마 끄는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가까워지자 설화의 집안 식구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대문을 주시했습니다. 새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마라. 물 한 잔을 올릴 때도 예의를 다해라. 라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손가락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는 등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설화는 그런 명희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산골 마을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며 모든 이의 운명을 결정지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부엌 아궁이에 불꽃을 바라보며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상에 빠져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설화야. 진정한 귀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단다. 라고 말씀하셨고 설화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늘 명희 언니가 비록 화려한 옷을 입고 마님 앞에 서지만 자신은 비록 부화백이 신세라도 마음만은 정승댁 며느리 못지않게 고귀하게 가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화의 눈동자는 불꽃보다 더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의 주변에는 은은한 향기와도 같은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승댁 마님의 가마가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 최진사 댁을 향해 천천히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엎드려 예우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눈발이 굵어지더니 매서운 바람이 불어닥쳐 가마의 행렬이 잠시 멈추고 혼란이 빚어지는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이 돌발 상황에 당황하여 오히려 침착하게 따뜻한 차를 끓여 마당으로 내놓을 준비를 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이는 평소에 갈고 닦은 성실함과 깊은 배려심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온 결과였습니다. 김서방은 설화에게 달려와 마님 행차가 고갯길에서 큰 눈을 만나 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마님께서 매우 춥고 힘드실 텐데 걱정입니다. 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설화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승택 마님의 안위가 걱정되어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희와 새어머니는 마님의 도착이 늦어지는 것 짜증을 낼 뿐 마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화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숨겨두었던 비단 속옷을 꺼내어 다시 한번 매만지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화는 김서방에게 마님께서 고개에서 고생하신다면
누구라도 가서 따뜻한 옷이라도 전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김서방은 이 눈보라 속에 나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속에는 이미 추위에 떨고 있을 누군가를 향한 자유로운 마음이 가득 차올라 위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이 옷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비록 그것이 자신의 보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깊어가고 서로의 용기 있는 선택은 이제 이야기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설아가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어디를 감히 기어 나오느냐. 당장 들어가서 불이나 떼라. 라고 소리를 질렀고 설아는 다시 방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설아의 머릿속에는 오직 고립된 사람들을 향한 걱정뿐이었고 그녀는 이 엄혹한 시련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천하는 자비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뒤덮은 하얀 눈은 이제 곧 벌어질 극적인 사건들을 모두 덮어버린 채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정승댁 마님의 행방은 묘연해져 최진사 댁 식구들은 모두 불안감 속에 휩싸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설화는 창밖을 내다보며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자신의 의지를 확인했고 내일 아침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예감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구박받는 서출달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고귀한 영혼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고요한 어둠은 곧 다가올 눈부신 아침을 예비하며 설화의 고운 꿈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그날 밤에 설화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 효리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며 창밖의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산을 뒤흔드는 바람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포효처럼 들려왔고 고갯길에서 고립되었다는 마님 이레니 소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가슴이 방망이질 쳤기 때문입니다. 설화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분홍비단, 솜옷을 꺼내어 품에 꼭 안아보았습니다. 옷감을 어루만지던 그녀는 결심한 듯 솜옷을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고는 아무도 몰래 뒷문을 열어젖히고 차가운 눈밭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설아는 발소리를 줄이며 뒷마당 담장을 넘어 어두운 산길로 향했는데 눈은 이미 무릎까지 차올랐고 칼바람은 얇은 무명옷을 사정없이 파고들어 살을 내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오직 추위에 떨고 있을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험한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마음의 눈에 의지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버려 딱딱하게 굳어갔지만 품속에 아는 비단 솜옷의 온기만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눈구덩이에 빠져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고갯마루의 커다란 고목 아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고목 아래에는 한 여인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그녀는 정승댁의 화려한 행차 소문과는 어울리지 않게 아주 초라하고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추위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가냘픈 신음소리만 내뱉고 있었으며 그 모습이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위태로워 보여 설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설아는 급히 여인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며 깨우려 했으나 여인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는 중이었고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설화는 망설임 없이 보자기에서 아버지가 주신 단 하나뿐인 보물인 비단 솜옷을 꺼내 여인의 몸을 정성스럽게 감싸 안아주며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단의 매끄러운 감촉과 두툼한 목화솜의 온기가 여인의 차가운 피부에 닿자 여인은 아주 작게 숨을 내뱉으며 서서히 의식을 되찾으려는 듯 눈꺼풀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설화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겉옷까지 벗어
여인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얇은 속속상 차림으로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여인의 손을 정성껏 비벼주었습니다. 조금만 거예요 라고 속삭이며 설화는 자신의 체온을 모두 나누어주기 위해 여인을 꼭 껴안았고 그녀의 진심 어린 기도는 어두운 산길을 은은하게 밝히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눈을 뜨고 설화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깊은 고마움이 교차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설화는 여인이 조금 기운을 차린 것을 확인하고는 근처에 있는 산지기 오두막으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보축해 옮겨놓은 뒤 화로에 남은 불씨를 살려 방안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을 편안히 뉘어준 설화는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도 않은 채 다시 눈보라를 뚫고 집으로 향하는 길을 서둘렀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차가운 은발 속에서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설화는 온몸이 젖어 사들사들 떨고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젖은 옷을 말리며 간밤의 일이 마치 꿈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이 자리 잡아 출조차 있게 할 만큼 따뜻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새어머니가 설화의 방을 살피다가 괴짝이 열려있고 그 안에 있던 귀한 비단, 소못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는 노발대발하며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고약한 거사, 내 아비가 몰래 준 그 귀한 옷을 어디에 내다 팔았느냐, 아니면 누구에게 홀려 넘겨준 것이냐, 라며 새어머니는 설화의 뺨을 세차게 떼 휘둘렀습니다. 설화는 차마 길에서 만난 여인을 구했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길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거짓으로 대답하며 모진 매질을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명희는 옆에서 고소하다는 듯 웃으며 서출 주제에 비단옷이 과분하더니 결국 사달이 났구나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설화는 몸의 고통보다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가족들의 태도에 마음이 더 아팠지만 그래도 그 여인이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다시 부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간밤에 눈보라 속에서 선녀 같은 처녀가 나타나 쓰러진 여인을 구하고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그 처녀가 입혀준 옷이 어찌나 고왔던지 달빛 아래에서 분홍빛 광채가 났다더라 라며 신비로운 목격담을 늘어놓았고 이 소문은 어느새 최진사대 담장을 넘어 새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설화가 잃어버렸다는 옷과 소문 속의 옷이 일치한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새어머니는 명희를 불러 명희야, 만약 정승댁에서 그 처녀를 찾는다면 네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말해야 한다. 네가 밤에 몰래 나가 사람을 구했다고 하면 마님이 너를 더욱 기특하게 보실 게다. 라고 흉계 섞인 제안을 했습니다. 명희는 처음엔 겁을 먹었으나 정승댁 며느리가 될 수 있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네, 어머니. 제가 그 옷을 입고 나가서. 구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되겠군요. 라며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설화는 부엌에서 이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으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그저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슴을 졸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믿으며 다시금 마음을 추스르고 묵묵히 쌀을 씻었습니다. 마을에는 정승택 마님이 무사히 구조되어 인근 민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소식이 전해졌고 마님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직접 찾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새어머니는 이때다 싶어 명희에게 설화의 비단 소목과 비슷한 옷을 급히 수소문에 입히려 했으나 마을 어디에서도 그런 고운 명주로 만든 옷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새어머니는 설화에게 다가와 너 사실대로 말해라. 그 옷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만약 네가 사실을 숨긴다면 이 집에서 당장 쫓겨날 줄 알아라. 라고 협박했지만 설화는 여인의 정체가 마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인이 보상받기를 원치 않았으며
오직 상대방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보니 김서방은 설화의 얼굴에 난 상처와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모든 것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다가와 젖은 수건을 건네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하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억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시면 진실의 해가 높이 뜰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김서방은 나직하게 말하며 설화의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설화는 김서방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지금은 구박받는 처지지만 자신의 행동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단정하게 온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어느덧 정승댁 마님이 기운을 차리고 최진사 댁을 방문하기로 한 당일이 되자 집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새어머니는 명의를 화려하게 꾸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명의는 거짓으로 꾸며낸 무용담을 외우며 어머니, 제가 눈보라를 뚫고 산을 오르다 쓰러진 여인을 보고 제 옷을 벗어주었다고 말하면 되겠지요? 라고 물으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설아는 행여나 마님의 눈에 띄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두려워한 새어머니에 의해 뒷방 관간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녀는 원망 대신 조용히 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승댁의 영화보다 자신이 도운 여인이 건강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궁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승댁 마님의 가마가 댁문 앞에 도착했고 최진사를 비롯한 온 집안 식구들이 엎드려 귀한 손님을 맞이했는데 마님의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으나 눈빛만은 맑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마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지난밤 눈보라 속에서 내 목숨을 구해주고 고운 비단 속옷을 덮어준 그 처녀가 이 집에 있다고 들었소. 라며 부드러우면서도 윗 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명의를 앞으로 밀어내며 마님, 바로 제 딸 명의가 밤새 잠도 자지 않고 고갯길을 헤매다 마님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소중한 옷을 내어주었나이다. 라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명의는 고개를 숙이고 가련한 척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명의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오호라, 네가 정녕 그 처녀란 말이냐. 참으로 기특하고 고운 마음씨를 가졌구나. 라고 칭찬했지만 그녀의 눈매는 무언가 의구심을 품은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옆에 있던 하인에게 눈짓을 보냈고 하인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말 위에 올려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설화가 여인에게 덮어주었던 비단 속옷이었습니다. 옷자락에는 설화가 묻힌 눈자국과 흙먼지가 조금 남아있었지만 여전히 은은한 광채를 내뿜으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새어머니와 명의는 그 옷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어 거짓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 이 옷이 내 것이 확실하냐? 라고 마님이 다시 묻자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제 아버지가 특별히 지어주신 제 옷이 맞사옵니다. 라고 대답하며 마님의 눈을 피했습니다. 마님은 빙그레 웃으며 그렇다면 이 옷의 길 안쪽에 수놓아진 문양이 무엇인지 말해볼 수 있겠느냐? 내 이 옷의 정성이 너무나 지극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느니라. 라고 물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옷의 세세한 부분을 알 리가 없었기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그것이 워낙 급하게 벗어들인지라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사옵니다. 라고 얼버무렸고 새어머니 또한 식은땀을 흘리며 명희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김서방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서며 마님, 소인이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사실 이 옷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사옵니다. 라고 용기 있게 외쳤습니다. 새어머니는 김서방을 향해 이놈이 어디서 감히 끼어드느냐. 당장 물러나지 못할까. 라고 호통을 쳤지만 마님은 손을 들어 새어머니를 제지하고 김서방에게 계속 말할
것을 권했습니다. 김서방은 이 옷은 최진사 나으리께서 서녀인 설아 아가씨를 위해 몰래 지어주신 것이며 어젯밤 아가씨가 눈보라 속으로 나가는 것을 소인이 분명히 보았나이다. 라고 진실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고 모든 이의 시선이 뒷방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사 또한 김서방의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마님 앞에 엎드려 마님, 소인이 못나서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나이다. 김서방의 말이 사실이오니 부디 진실을 밝혀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들에게 뒷방 관간에 갇혀있는 설화를 데려오라고 명했고 잠시 후 마당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설화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마님 앞에 엎드렸으나 마님은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설화에게 다가가더니 그녀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네가 정녕 나를 구해주었던 그 고운 마음의 주인공이라냐? 라고 마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화는 마님의 얼굴을 보고 지난밤 자신이 구해주었던 여인이 바로 정승백 마님이었다는 사실에 놀라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소녀, 그저 도리가 아닌 듯하여 미천한 힘을 보탰을 뿐입니다. 라고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님은 설화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네 옷깃 안쪽에는 매와 무늬가 아주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더구나. 이것은 아버지가 너를 향한 사랑을 담아 새긴 것이 아니더냐? 라고 물었고 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명희와 새어머니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부들부들 떨며 마님 앞에 납작 엎드려 용서를 빌기 시작했지만 마님의 시선은 오직 설화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님은 설화의 남루한 옷차림과 상처 입은 얼굴을 보며 이리도 고운 성품을 가진 아이를 어찌 이토록 모질게 대했단 말이냐.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덕성에서 나오는 법이거늘 이라며 새어머니를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역시 설화 아가씨가 범인이 아니었어. 하늘이 돕는구나. 라며 박수를 쳤고 분위기는 급격히 설화를 칭송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설화는 자신을 시샘하고 괴롭혔던 어머니와 언니를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처한 난처한 상황을 걱정하는 기색을 보였는데 그 깊은 자애로움에 마님은 한 번 더 크게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설화의 손을 꼭 쥔 채 내가 찾던 며느리감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화려한 비단 옷으로 치장한 허세보다 남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진정한 보석을 만났다. 라고 공언하며 정식으로 설화를 정승댁의 맏며느리로 맞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말에 온 집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고 최진사는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으며 같은 제안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작은 선행이 이토록 큰 결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나 이것이 바로 하늘이 정해주신 인연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골 마을을 뒤덮었던 차가운 눈은 어느덧 햇살 아래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설화에게 그 분홍비단 속옷을 다시 입혀주며 이 옷은 이제 너의 고귀한 마음을 상징하는 보물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서 많은 이들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지 않겠느냐. 라고 다정하게 제안했습니다. 설화는 마님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애로움을 느꼈고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며 부족한 소녀지만 마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공손히 답했습니다. 마을 아낙들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보며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 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설화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 마을의 전설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새어머니와 명희는 마님의 위험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으나 설화는 그들에게 다가가 어머니, 언니, 그동안 저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서운한 점도 있었으나 가족으로서의 정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설화의 이 대인대다운 태도에 새어머니는 자신의 비겁함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 명희 또한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비로소 깨닫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설화는 미움과 증오를 용서와 사랑으로 덮으며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고, 그녀가 머무는 공간에는 이제 차가운 바람 대신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최진서는 딸의 앞날을 축복하며 김서방에게 훈상을 내리고 마을 잔치를 열어 설화의 행운을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더 이상 무겁고 긴장된 것이 아니라 축제와 기쁨으로 가득 찼으며 설화의 이름은 이제 고통받는 서녀의 대명사가 아닌 희망과 덕성의 상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설화는 자신을 도와준 김서방과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신분이 변해도 자신의 본심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충분히 용기 있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짐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낡은 글짝을 쓰다듬었는데 그곳에는 가난과 구박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었던 소박한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글짝을 뒤로하고 정순댁 가마에 올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마음속에 품은 소못 한 벌의 따뜻한 말은 평생 간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마을에 저물어가는 노을은 설화의 앞길을 축복 붉게 물들었고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를 지나 평온한 결말을 향해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 고갯길을 바라보며 지난 밤 자신이 구했던 여인이 건네준 그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정승댁 마님께서는 대청마루에 위엄있게 앉으시어 마을 사람들과 최진사댁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마당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여전히 불어오고 있었으나 마님의 매서운 눈빛 앞에 서 있는 새어머니와 명희는 추위보다 더한 공포에 몸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님께서는 탁자 위에 놓인 분홍비단 속옷을 천천히 쓰다듬으시며 담긴 진실이 곧 이 집안의 명예와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았고 설화는 마당 한구석에서 조용히 마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단아한 모습은 마치 폭풍 뒤의 고요함처럼 보였습니다. 마님께서는 명희를 향해 다시 한번 차갑게 물으시며 이 옷이 정녕 네가 입고 나갔던 것이 맞느냐고 확인하셨고 명희는 이미 거짓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채 겁에 질린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마님께서는 헛웃음을 지으시며 자신이 그날 밤 남루한 차림으로 길에 쓰러져 있었던 것은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사람들의 참된 성품을 시험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밝히셨습니다. 나는 이 고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교수를 찾기 위해 일부러 누더기를 걸치고 고개를 넘었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나를 구했다고 거짓을 고하며 하늘을 기망하려 하느냐 라고 마님이 호통을 치시자 명희는 시남의 벽기 그제야 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어머니 또한 마님의 젖을 퍼런 기세에 눌려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마님, 제가 눈이 멀어 제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질렀나이다. 부디 미천한 목숨을 가엾게 여겨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욕심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남의 공을 가로채려 한 행위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엄중히 꾸짖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새어머니와 명희의 비겁함을 손가락질했고 그동안 설화가 받아온 고박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며 혀를 찼습니다. 집안을 뒤덮었던 기만과 탐욕의 그림자가 마님의 단호한 판결 아래 하나둘씩 벗겨지고 진실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설화를 마루 위로 불러올리시며 그녀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시고는 너야말로
이 비단 소목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보석이로구나. 추운 밤에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생명을 구한 너의 선행은 결코 잊지 않겠다. 라고 칭송하셨습니다. 설화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소녀는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누구라도 그 자리에 저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설화의 이런 대답이야말로 진정한 겸양이며 정승댁의 안주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하시어 그녀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확고히 굳히셨습니다. 최진사는 그제야 모든 사실을 깨닫고 딸 설화의 손을 잡으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가 지어준 옷이 결국 딸의 운명을 바꾸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마님께 차를 올리며 소인이 서출이라는 이유로 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허물이 큽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설화를 정승댁의 가르침 아래 맡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최진사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시며 설화가 이제 더 이상 핍박받는 딸이 아니라 한 가문을 이끌어갈 존귀한 신분으로 거듭날 것임을 모두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극적인 반전에 환호하며 설화의 앞날에 축복을 빌었고 집안에는 오랜만에 활기찬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새어머니와 명희에게 마님께서는 엄한 처벌 대신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칠 시간을 주시겠다며 당분간 별채에 거처하며 근신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명희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뒤로 물러났고 새어머니 또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끄러움에 휩싸여 권력을 휘두르며 설화를 괴롭히던 이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실감했고 악한 마음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집안의 모든 질서는 설화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으며 부당한 압박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소동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마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 것을 제안하시며 곳간을 열어 쌀과 고기를 아낌없이 내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설화는 자신이 정승댁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보다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 없이 따뜻한 음식을 나누게 된 것을 더 기뻐하며 부엌으로 내려가 솔선수범하여 일손을 도왔습니다. 마님께서는 설화가 비단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소탈하게 하인들과 어울려 일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셨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구수한 국밥 냄새가 진동하며 차가운 겨울 공기를 따뜻하게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설화에게 다가와 설화 아가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소. 이제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아가씨의 고운 마음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하게 사시오.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설화는 노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자신이 이 마을을 떠나더라도 이곳에서 배운 성실함과 인내를 결코 잊지 않겠노라 약속 맺돌며 나중에 한양에 가시면 우리를 잊지 마세요. 라고 천진하게 웃었고 설화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눈길 속에서 피어난 인연의 꽃은 이제 온 마을의 향기를 퍼뜨리며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며 흐뭇한 표정으로 잔치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설화가 그에게 다가와 특별히 마련한 따뜻한 술 한 잔을 건넸습니다. 김서방님 덕분에 제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한양에 가서도 갚겠습니다. 라고 설화가 진심으로 인사하자 김서방은 손사래를 치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아가씨처럼 고우신 분이 잘 되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이 다 시원합니다. 라고 김서방은 말하며 설화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진심으로 소통했던 두 사람의 우정은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뭉클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자
마님께서는 설화에게 정식으로 정승대 가문의 가보인 옷가락지를 끼워주며 혼인을 약속하셨고, 이는 설화가 정식으로 가문의 일원이 되었음을 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옥의 맑은 빛은 설화의 눈동자처럼 영롱하게 빛났으며 그녀의 가늘고 거친 손 위에서 더욱 찬란한 광채를 내뿜는 듯 보였습니다. 마님은 내려오는 귀한 물건이다. 이제 네가 이것의 주인이 되었으니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마음을 잊지 마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설화는 마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설화의 경사를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마당을 정돈하고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근심 대신 밝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설화를 시기하던 몇몇이들도 마님의 위엄과 설화의 너그러운 성품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며 그녀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설화는 그들의 과거 잘못을 일일이 들춰내지 않고 어울려 사는 이 세상에서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며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설화의 포용력은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오직 평화와 존중만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산 너머로 저물어가며 노을이 하얀 눈밭을 붉게 물들일 때 설화는 홀로 뒷동산에 올라 지난날의 기억들을 회상하며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추운 겨울밤 물동이를 이고 오르던 길과 차가운 부엌에서 불을 지피며 소망하던 일들을 떠올리며 그 모든 고난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축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전경은 평소보다 더 아름답고 평온해 보였으며 그녀는 이제 이 정든 땅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님께서는 설화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녀를 안방으로 부르시더니 앞으로 한양에서 살게 될 생활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며 친어머니처럼 다정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양은 이곳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너의 지혜와 덕성이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항상 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마. 라고 마님은 설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설화는 마님의 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온기를 다시 한번 느꼈고 자신이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품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님과 며느리의 깊은 신뢰는 정승대 가문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며 이는 장차 한양 사대부가의 기감이 될 인연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집안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설화가 직접 정성을 다해 끓인 따뜻한 토란국과 나물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었으나 설화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맛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새어머니와 명희는 비록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들을 위해 특별히 쟁반에 음식을 담아 하인을 통해 별채로 전달하는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받은 명희는 설화의 변함없는 따뜻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회한을 느끼며 눈물 섞인 밥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마당에서는 마을 청년들이 풍물을 치며 흥을 돋우었고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우며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설화는 마루 끝에 앉아 그 활기찬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닥쳤던 시련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마음속에는 오직 감사함만이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세요. 라고 설화는 속으로 외치며 밤하늘의 밝은 달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은 설화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며 그녀의 앞길이 순탄하고 빛날 것임을 예언하는 듯 아주 밝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설화는 정승대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부엌 아궁이의 재를 정리하고 물독을 가득 채우며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정갈하게 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신분이 높아졌어도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기 위해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런 그녀의 뒷모습은 집안 하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인들은 설아 아가씨는 떠나시면서도 우리를 생각하시는군요. 참으로 마님에게 존경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떠남을 진심으로 아쉬워했습니다. 설아는 낡은 옷들을 정갈하게 개어놓고 아버지가 주신 분홍비단 소문만을 소중히 챙겨 가마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마가 대문을 나설 때 최진사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딸의 건강과 안녕을 빌었고,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손을 흔들며 설아를 배웅했습니다. 설아는 가마 창문을 살짝 열어 마을 풍경을 눈에 담으며 고마운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했었고, 그녀의 눈시울은 다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마는 멈추지 않고 하얀 눈길을 헤치며 더 넓은 세상으로 향했으며 설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꿈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못 한 벌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산골 마을을 넘어 한양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계속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고갯길에 접어들었을 때 설아는 지난밤 자신이 여인을 구했던 그 고목을 보게 되었고, 잠시 가마를 멈추어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녀는 가마에서 내려 고목 아래 서서 눈 덮인 산천을 바라보며 자연의 경외감과 인간의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나무도 나의 진심을 보았겠지요. 앞으로도 이 나무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설아는 나뭇가지를 살며시 만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에 쌓였던 눈이 꽃가루처럼 흩날렸고, 그것은 마치 산신령이 설아의 앞길을 축복하는 신비로운 징조처럼 보였습니다. 정승택마님은 가마 밖으로 나온 설아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 나무가 너와 나의 인연을 이어준 가교가 되었구나. 참으로 묘하고 아름다운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설아를 다시 가마로 이끄셨습니다. 행렬은 다시 힘차게 출발했고, 설아는 따뜻한 가마 안에서 아버지가 주신 소못을 무릎 위에 놓은 채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다가올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크게 자리 잡았고, 그녀는 자신이 만날 새로운 사람들과 펼쳐질 일들에 대해 기대를 품었습니다. 산골의 추운 겨울은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찬란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 설아는 가끔 가마를 멈추고 길가에서 추위에 떠는 한인들을 발견하면 자신이 가진 먹을 것을 나누어 주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며 마님의 가르침을 즉시 실천했습니다. 마님께서는 그런 설아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대견하게 여기시며 설아가 장차 정승택의 명성을 더욱 높이 훌륭한 안주인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셨습니다. 설아의 선행은 한양에 도착하기도 전에 소문이 퍼져 사람들은 벌써부터 새로 오시는 정승택 며느리에 대해 칭송하며 그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된 마음은 거리를 넘어 사람들의 가슴으로 전달되는 법이라는 것을 설아는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달이 뜨자 행렬은 인근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고, 설아는 마님의 잠자리를 정성껏 살핀 뒤 자신도 방에 들어와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집안에 남겨진 새어머니와 명희가 걱정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들도 자신의 과오를 씻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증오의 마음을 비우고 나니 설아의 영혼은 한층 맑아졌으며 그녀의 잠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으며 설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 곧 펼쳐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밤늦게 설아의 방을 찾아와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 너를 만난 것이 내 평생 가장 큰 복이로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설아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설아는 마님의 손길에서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를 얻었으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의 깊은 유대감은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주막의 작은 방을 훈훈하게 밝혔으며 이는 진정한 인간애가 만들어내는 기적과도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설화는 고운 미소를 띤 채 잠이 들었고 그녀의 속옷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광채를 내며 그녀의 꿈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1에는 다시 한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겼고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귀는 설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설아는 가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자신이 살았던 작은 마을이 얼마나 큰 세상의 일부인지 깨닫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고난의 역사를 끝내고 영광과 축복의 서사로 바뀌어 가고 있었으며 그녀가 걸어온 눈길은 이제 꽃길로 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산골 소녀, 설아가 정승댁 며느리가 되어가는 이 기막힌 여정은 우리에게 진실과 선의가 승리한다는 영원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에 들어서자 웅장한 성곽과 끝없이 펼쳐진 기와집들의 물결이 설아의 눈앞에 마치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산골 마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번화하고 활기찬 모습의 설아는 잠시 넋을 잃었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가마의 흔들림에 조용히 몸을 맡겼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주신 분홍 속옷을 다시 한번 꼭 끌어안으며 더욱 굳건히 하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세상을 향한 따뜻한 호기심과 자신이 지켜온 가치에 대한 확신이 서려 있었으며 가마를 따르는 이들도 그녀의 단아한 기품에 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승댁의 대문은 구름처럼 높았고 그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하인이 줄을 지어서서 새로운 안주인이 될 설화를 정중하게 맞이하였습니다. 설화는 가마에서 내려 마당에 발을 딛는 순간에도 자신을 구경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나누어 주었으며 그녀의 소박하면서도 깊이 있는 아름다움은 금세 온 집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어른인 영의정 대감은 마주하고는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정갈한 태도를 보며 부인에게 정녕 하늘이 우리 가문의 보배를 보내주셨구려 라고 감탄하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설화는 그 높은 지위 앞에서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예우를 다하면서도 자신의 진심을 담아 공손하게 인사를 올려 모두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며칠 뒤 한양 전체가 떠들썩할 정도로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으며 설화는 화려한 화로 속에 아버지가 주신 분홍비단 속옷을 받쳐 입고 예식에 임하였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으나 그녀는 그 속옷의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와 그동안 겪었던 시련들이 얼마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는지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혼례를 구경하러 모여든 백성들은 설화의 인자한 미소를 보며 저분이 바로 능보라 속에서 마님을 구한 그 의로운 처녀로구나 라고 칭송하며 그녀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설화는 이제 서출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나라에서 제일 가는 정승댁의 맏며느리로서 새로운 인생의 막을 화려하고도 경건하게 열게 되었습니다. 설화가 정승댁의 안주인으로 자리를 잡은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하인들은 물론이고 인근 백성들까지 그녀의 덕망을 칭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하인들이 먹는 밥솥의 뚜껑을 직접 열어보며 밥이 서립지는 않았는지 혹은 반찬이 부족하지는 않은지를 살피는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설화의 신분을 두고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으나 그녀가 보여주는 일관된 겸손함과 깊은 자애로움에 감동하여 진심으로 그녀를 어머니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권세로 사람을 다스리기보다 진심 어린 이해와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가문의 위엄임을 몸소 증명해 보이며 집안을 평화롭게 이끌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바람이 살랑이며 정원에는 매화 꽃이 활짝 피어나 향기를 더할 때 설화는 시어머니가 된 마님과 함께 정자를 거닐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설화의 손을 꼭 잡으시며 네가 우리 집에 온 뒤로 내 마음이 이리도 편안할 수가 없구나. 너여 그 분홍을 거문에 봄을 가져다 준 모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모든 것이 마님의 넓으신 가르침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이곳에서 배운 사랑을 다시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겸연의 미덕을 보였습니다. 두 여인의 깊은 신뢰와 사랑은 정승댁 가문의 기둥이 되어 흔들림 없이 가풍을 세워나갔고 이는 한양 사례부가의 귀감이 되어 널리 알려졌습니다. 설화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 최진사에게 정기적으로 편지와 문안 인사를 올렸으며 자신의 복록을 아껴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서방과 부업대기 할멈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보내어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마을 사람들은 설화의 변치 않은 마음씨에 감동하여 그녀를 위해 기도하곤 했습니다. 최진사는 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의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반성했고 이제는 당당하게 내 딸 설화가 나라의 으뜸가는 며느리가 되었노라 라고 자랑하며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설화의 선행은 산골 마을 전체를 변화시켜 이제 그곳은 굶주리는 이 하나 없는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모두가 설화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별제의 근신 중이던 새어머니와 외어미 또한 설화가 보내온 따뜻한 오감과 위로의 편지를 받고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화는 편지의 과거의 일은 눈과 함께 녹아버렸으니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지내십시오 라고 적어보내어 그들의 죄책감을 씻어주려 애썼습니다. 명희는 동생의 그 크나큰 도량에 부끄러움 느끼고 마을 아이들을 모아 그를 가르치며 자신의 남은 생을 속죄와 봉사로 채우기로 결심하여 마을 사람들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은 설화의 지혜 덕분에 흩어졌던 가족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로 모였으며 최진사에게는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양의 정승댁에서는 매년 겨울이 되면 대문을 활짝 열고 추위에 떠는 나그네들과 빈민들을 위해 따뜻한 소뭇과 국밥을 나누어주는 행사를 정례화하여 설화의 뜻을 기렸습니다. 설화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솥 앞에 서서 국을 담아내며 사람들에게 이 한 그릇의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습니다. 영의정 대감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자신도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백성들의 삶을 더 가까이 살피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정승댁의 소문 나눔은 도성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고 설화의 분홍, 소못 이야기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수많은 이의 가슴을 따스하게 밝혔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설화는 남편과 함께 달빛이 비치는 연못가를 거닐며 부부의 정을 나누었는데 남편은 설화의 현숙함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평생의 동반자로 아꼈습니다. 부인,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 집안이 이토록 화목해질 수 없었을 것이요.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참으로 큰 행운이구려. 라고 남편이 속삭이자 설화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남편에게 저 또한 대감님의 믿음이 있었기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요 라고 화답하며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고 정저 속에 흐르는 물소리는 마치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선율처럼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화에게도 귀한 자식들이 생겼으며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그 분홍빛한 속옷을 보여주며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올바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비단 옷을 걸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란다. 라고 설화는 아이들의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장차 나라를 이끌 제목으로 성장해 나갔고 설화의 덕성은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가문의 큰 정신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설화는 이제 노년의 평온함 속에서도 여전히 매일 아침 가문을 돌보며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고귀한 할머니가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설화는 이제는 낡아버린 분홍 속옷을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두고 창밖의 하얀 세상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조용히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속옷은 비록 색이 바래고 천이 얇아졌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기억의 파편이었으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기적의 증표였습니다. 설화는 밤의 공기와 마님을 구했던 고갯길의 차가운 눈바람을 떠올리며 빙글에 미소 지었고 모든 인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서사시와 같았으며 고난을 이겨내고 피어난 매화처럼 시들지 않는 향기를 세상에 남기고 있었음을 그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에는 설화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녀의 전설은 팔도 강산으로 퍼져나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산골처녀 설화가 정승댁 마님이 된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녀의 진심이 하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야 라고 입을 모아 말하며 자신들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설화가 보여준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길가에 쓰러진 이에게 옷 한 벌을 내어주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많은 이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춥고 험난했지만 설화라는 이름에 온기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다가올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설화가 세상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는 신기하게도 분홍빛 노을이 지며 은은한 향기가 온 도성에 가득 퍼졌고 수많은 백성이 거리로 나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왕실에서도 그녀의 공덕을 높이 기려 정경보인이라는 칭호와 함께 그녀의 정절과 덕성을 기리는 정문인 혈문을 하사하여 호수의 비감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설화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화려한 칭호가 아니라 그녀가 평생 실천해온 나눔과 사랑의 정신이었으며 이는 정승댁 가문의 가훈이 되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무덤가에는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상록수가 심어져 그녀의 고고한 기계를 상징했고 신나는 이들은 누구나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넋을 기리며 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야기가 전해지는 오늘날에도 눈이 내리는 밤이면 사람들은 이불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온기를 충전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곤 합니다. 분홍비단 21벌이 가져온 그 기적 같은 반전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설화는 죽어서도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며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따뜻한 등불이 되어 앞길을 비추어주는 영원한 어머니이자 여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산골 소녀의 소박한 선행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사랑의 물결은 시간의 강을 넘어 오늘도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평안을 선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켜갑니다. 이제 깊어가는 밤 설화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훈에 가슴에 품고 여러분도 편안한 안식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당신의 꿈속에도 분홍 속옷 같은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길 빕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설화가 머물렀던 그 고요한 산골에 정적과 한양 도성의 은은한 달빛을 떠올리며 깊은 잠의 바다로 천천히 빠져들어 보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 또한 언젠가는 설화처럼 빛나는 꽃을 피울 것이며 하늘은 반드시 당신의 보이지 않는 공덕을 기억하고 축복해 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당신의 인생에도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것이니 걱정은 모두 잊고 이제는 그만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화가 남긴 말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진정한 따뜻함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저마다의 수못 한 벌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 따스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내일 아침 더욱 밝은 모습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밤은 깊어가고 별들은 설화의 미소처럼 반짝이며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니
아무런 근심 없이 평온하게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설화의 온기는 영원히 여러분의 곁에 머물며 축복의 노래를 불러줄 것입니다. 정승댁의 맏며느리가 된 설화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그 거친 손마디에 깃든 성실함의 흔적을 대견하게 여기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도 결코 아랫사람을 하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권위를 사용했던 진정한 지도자였으며 지혜로운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이름 설아처럼 그녀는 하얀 눈꽃같이 순수하면서도 세상을 덮어주는 포용력을 지녔기에 그녀가 머무는 곳은 항상 봄날 같은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서로의 그 넓은 품 안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모두 씻어내고 평화로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설아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제는 정말로 이야기를 끝내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물러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아의 분홍비단 소못이 전해준 그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따뜻한 위안이 될 것입니다. 밤 공기는 차가워도 여러분의 마음만은 소못을 입은 듯 포근하기를 바라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제 깊은 숨을 내쉬고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드십시오. 서로의 축복이 담긴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잠자리를 끝까지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한양의 정승댁에 새롭게 자리를 잡은 설화의 의상은 산골 마을에서의 고단했던 삶과는 사뭇 달랐지만 그녀의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씨만은 변함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설화는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장독대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하였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단정하고 고운지 집안의 하인들조차 그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설화는 높은 자리에 앉아 명령을 내리기보다 먼저 손을 걷어붙이고 어려운 일을 도왔으며 사람들의 작은 고민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는 자애로운 안주인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화창한 봄날 설화는 마당 한편에 아버지가 보내주신 귀한 꽃나무들을 심으며 고향의 정취를 한양의 집 안으로 들여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흙을 만지며 산골 마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하던 시절을 떠올렸는데 그때의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마님은 그런 설화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복덩이가 들어온 것은 정말 조상님이 도우신 일이다 라고 칭찬하시며 설화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설화의 남편인 정승댁 도령 또한 관직에 나아가면서도 언제나 부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백성들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퇴근하여 돌아오면 설화와 함께 차를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는데 설화는 남편에게 항상 권세는 백성들에게 빌린 것이니 항상 낮은 자세로 그들 부드럽게 조언했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깊은 뜻을 받들어 나라의 큰일을 결정할 때마다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직 정의와 양심에 따라 행동하여 임금님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관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향 산골 마을에서 최진사 아버지가 보낸 인편이 도착했는데 그 편지 안에는 마을이 몰라보게 평화로워졌으며 시어머니와 명의도 지난날을 반성하며 착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화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이 결국 가족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해지는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하늘을 우러러 부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닭장과 함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질 좋은 솜과 명주천을 넉넉히 보내어 자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 노력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도 설화의 덕망은 널리 퍼져서 가난한 백성들은 그녀를 분홍 소문 마님이라 부르며 존경하였고 그녀가 길을 지날 때마다
앞다투어 인사를 건네며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설화는 자신의 신분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이나 굶주린 아이들을 보면 가마를 멈추고 직접 다가가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소탈함을 보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비단 옷보다 사람의 온기가 더 소중했으며 자신이 받은 복을 세상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도리라고 믿었기에 그녀의 행보는 언제나 빛이 났습니다.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설화는 화려한 잔치 음식을 준비하기보다 마을의 배고픈 이들을 위해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주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직접 국자를 들고 사람들에게 국을 담아주며 부족하지만 맛있게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으며 그 목소리는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노래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승댁 며느리의 정성 어린 대접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그녀의 손에는 도성 전체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며 이기적인 세상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화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눈이 내려앉을 무렵 그녀는 자신의 수하에 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주셨던 그 낡은 분홍비단 솜옷을 보여주며 진정한 가문의 보물이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이 옷은 단순히 추위를 막아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과 사랑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증표란다. 라고 설화는 자유로운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라나 명문가의 자제로서 거드름을 피우기보다 남을 배려하고 헌신하는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여 가문의 명예를 더욱 높였습니다. 시어머니인 마님이 노안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설화는 밤낮 없이 곁을 지키며 직접 탄약을 다리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여 온 집안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끝까지 효도를 다했습니다. 마님은 마지막 순간에 설화의 손을 잡고 네가 내 며느리가 되어주어 고맙구나. 너 덕분에 내 생의 마지막이 참으로 따뜻했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설화 시어머니를 정중히 모신 뒤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아 더욱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태도로 집안을 다스렸으며 그녀의 지도 아래 정승댁은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설화는 문득 고향 마을의 고갯길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를 떠올리며 자신이 건넸던 솜옷 한 벌이 가져온 기적 같은 인연의 시작을 다시 한번 조용히 반추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내리는 하얀 눈을 바라보며 그때의 용기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평화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 생각에 잠겼으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의 숯불이 빨갛게 타오르며 훈훈한 온기를 더해주고 있었고 설화의 얼굴에는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 아름다운 주름으로 남아 은은한 평온함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설화는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를 나누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직접 담근 김치와 정성껏 무친 나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요한 밤하늘로 퍼져나가며 평화로운 기운을 더했습니다. 설화는 밥그릇을 깨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밥이란다 라고 말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설화는 남편과 함께 서재에 앉아 달빛이 비치는 마당을 감상하며 지난날의 고생담을 추억으로 이야기하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고 깊은 부부의 정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차가운 법과 원칙만 아는 딱딱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오. 라며 설화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고 설화는 그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긴 설명이 필요 없었으며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무엇보다 든든하고 행복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설화는 집안의 불을 하나둘 끄고 마지막으로 대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한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하루를 경건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곶짝 속에 보관해둔 아버지의 속옷을 한 번 더 만져보며 아버지, 제가 약속한 대로 착하게 살며 가문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리며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창밖의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지만 설화의 방 안은 그녀의 따뜻한 성품만큼이나 온화한 기운이 가득했고 그녀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 설화가 누리는 이 평화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임을 보여주며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설화는 이제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며 꿈속에서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고향의 들판과 자신을 아껴주던 사람들의 밝은 얼굴을 만나며 행복한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니 그것은 바로 진심 어린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였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을의 종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하루의 끝을 알리고 이제는 모든 생명이 안식을 찾아가는 고요한 시간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설화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해 보십시오. 당신의 고단했던 하루도 이제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녹아내릴 것이며 내일 아침에는 설화가 맞이했던 그 눈부신 봄날처럼 밝고 희망찬 태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분홍 소모탄, 벌이 보여준 그 놀라운 기적은 이제 당신의 꿈속에서도 계속될 것이며 당신의 선한 의지는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설화는 이제 꿈속에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산골 마을의 매화 향기를 따라 훨훨 날아다니며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가루를 뿌려주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록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가 남긴 온기와 사랑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힘들고 추운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평온한 어둠 속으로 당신의 몸을 맡기시고 설화가 전해주는 자장가를 들으며 달콤한 휴식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설화의 눈동자처럼 반짝이며 당신의 머리맡을 지켜주고 있으니 아무런 두려움 없이 눈을 감고 평화의 바다로 천천히 그리고 깊게 가라앉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으며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설화의 수모처럼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임을 믿으며 편안하게 오늘을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들려오는 당신의 숨소리가 우주의 선율과 하나가 되어 당신을 가장 깊고 아늑한 잠으로 인도할 것이니 이제는 정말로 평온하게 안식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 작은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주었기를 바라며 설화의 미소가 당신의 꿈속에서도 영원히 빛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송옷 한 벌에 담긴 그 지극한 사랑이 세상을 구했듯이 당신의 사소한 친절과 배려도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잠이 드십시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곳을 지나 새벽을 향해 가고 있으며 당신은 그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보호를 받으며 내일의 에너지를 충전하게 될 것입니다. 정승댁의 며느리 설화는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으며 그녀가 보여준 삶의 자세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가 되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녀의 단아한 뒷모습과 따뜻한 목화솜의 온기를 기억하며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라며 이제는 정말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밤 어둠이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으니 아무런 생각 없이 오직 평화만을 느끼며 깊고 깊은 숙면의 세계로 빠져들 준비를 마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불을 끄고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설화의 소모처럼 부드러운 안식처를 찾아가기를 바라며 따뜻한 작별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는 세상이 오늘보다 조금 더 친절하고 따뜻해져 있기를 바라며 당신의 선한 마음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임을 굳게 믿으며 응원하겠습니다. 평온한 밤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며 설아의 축복이 당신의 잠자리를 끝까지 따스하게 지켜주기를 빌며 이 길었던 이야기를 여기서 겸손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이가 따뜻한 밥을 먹고 추위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세상을 꿈꾸던 설아의 마음을 담아 지어졌으며 당신의 밤 또한 그와 다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갑지만 당신의 이불 속은 설아가 건넸던 비단 소목보다 더 포근하고 따뜻할 것이니 이제는 모든 근심을 잊고 평화로운 안식의 바다로 깊이 잠수에 들어가 보십시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날 것이며 당신의 인생은 설아의 그것처럼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니 부디 안심하고 이제는 눈을 감고 꿈나라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산골 마을의 눈은 녹아 겨울물이 되고 그 물은 강을 지나 바다로 흐르듯 우리의 이야기도 이제 당신의 무의식 속으로 흘러들어가 평생 잊히지 않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설아가 남긴 분홍빛 향기가 당신의 방 안을 가득 차고 그 향기가 당신을 가장 편안한 상태로 이끌어줄 것이니 이제는 정말로 깊은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찾아올 꿈은 설아가 맏며느리가 되어 누렸던 그 평화로운 저녁 풍경처럼 아늑하고 행복한 장면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임을 미처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며 당신의 평온한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야기를 진정으로 끝내지 말아야 하는 이 순간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당신의 숨결이 규칙적이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저 또한 설아가 그랬던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의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스한 소못 한 벌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입니다.